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단기 채권 수익률이 역전이 됐어요. 수익률 차이가 2007년 이후에 최대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장단기에 채권 수익률이 역전이 되면 그 이후에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큼 되게 공공연하게 지금 알려져 있는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10년물보다 2년물이 어떻게 되냐면 더 높아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게 실제로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보다 단기적인 부분에서 흔들린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근래에 먼 시간 안에 멀지 않아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사람들이 그거죠. 경기 침체가 되면 여러분들 항상 중앙은행은 돈을 풀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채권 수익률 역전 현상으로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상이 아니고 금리 인하에 나설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신기하게도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2년물이죠. 2년물이고 이게 이제 10년물인데, 이런 식으로 로그 차트로 봤을 때 추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주요 저항에 봉착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2년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가 저항을 맞고 이렇게 떨어진다면 그 과정에서의 금리도 이런 식으로 주요 변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번에 금리 인상과 다음 금리 인상 정도가 지나면, 그러면 다시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를 덮으면서 새롭게 이 부분이 주요 이슈로 발생이 되면서, 경기 침체에서는 보통 중앙은행들이 돈을 어떤 뿌리는 형태의 그 경기 부양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적이 많거든요. 항상 모든 사이클의 끝에는 돈을 풀어서 중앙은행이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많이 흘러왔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좀 되면, 그렇게 되면 주가는 보통 경기 침체가 보통 선반영이 되고 그 이후에 바뀌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면 좀 바뀔 수가 있지 않을까, 사이클이.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유가도 지금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마감이 돼가지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혀가는 형태예요. 근데 다만 오늘 발표가 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서 이게 실제로 반영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래서 오늘 정도 혹은 뭐 요번에 거만 넘어가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형태, 물가가 잡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오늘도 보면 지금 예상치가 8.8이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9.0을 넘는다 뭐 이렇게 전망이 좀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사실은 한 이 정도일 것 같아요. 8.8에서 8.6 요 사이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저번 달이고 이게 요번 달 예측치인데, 그래서 한 8.8에서 8.6으로 좀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여기 좀 더 높게 나와도 뭐 당장은 이거에 대해서 좀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어쨌든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들이, 인플레이션을 구성할 수 있는 원자재, 공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잡혀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점 물가는 이게 반영이 되는 시점에서 시간차가 존재하는 것이지 잡혀나갈 가능성이 높고, 인플레이션 이슈가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오는 구조인데, 거기서 인플레이션이 해결되고 지워내는 과정 속에서 디플레이션이 부각이 되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죠. 시그널이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려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네, CPI가 9%를 찍고 그 다음에 1%의 금리 인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뭐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 사람들이 겁을 주고 계속 하는 시점이라, 만약에 제가 말한 시나리오가 조금 더 일찍 오면, 요번 달에 만약에 오게 되면, 그러면 이게 반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올리는 게 거의 저는 요번 달이 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라고 봐서 실질적인 사이클 상으로는 오래된 사이클이 지금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고,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1유로와 1달러가 되는 20년 내 첫 페리티가 현실로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요게 지금 달러 강세가 되면 이게 오히려 1달러보다 낮아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안전자산을 꼽히던 유로가 떨어지고 있고 엔화는 이미 떨어졌고, 그러면 달러 강세가 순간적으로 올 수 있는데, 이것이 거의 피크아웃이 되면, 그때 달러 인덱스가 피크아웃이 되고 떨어지면 그때는 엄청나게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보면은 결국 경기 침체 공포에 휩싸이고 있고, 신흥국이나 그리고 미국 이외의 모든 국가들, 미국도 마찬가지죠. 모든 나라들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점점 부각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있죠. 달러와 비교해서 유로화마저 흔들리면서 다른 통화들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럼 이제 환율이 다른 나라에서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기축 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찍어내고 돈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에 사용하고 돈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 뭐 세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커질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인덱스 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만은 경기 침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해외에서 수출을 했을 때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되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그런 구조에서 무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경기 침체가 되니까 요 부분에서 내수 시장을 돌리고 뭘 하려면 돈을 결국은 찍어내는 형태로 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돈을 결국은 찍어내서 부양을 시켜야 이 경기 침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건데, 뭐 물론 파월의 지금 메시지는 계속 그런 거였죠. 뭐 경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버틸 수 있다였거든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빅스텝을 할 거다 이렇게 계속 갔지만,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빅스텝을 하기 직전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 인플레이션 괜찮다, 심각하지 않다, 그래서 계속 견딜만 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빅스텝 이후에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고 우리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바꿨단 말이에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러면 이전의 파월의 스탠스를 봤을 때 얘가 어떤 매체나 이런 쪽에서, 매스컴에서 말하는 그런 뉘앙스가 실제로 얼마 가지 않고 변곡을 줄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도 보면 경기 침체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지우면서 경기 침체가 더 들이우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경기 침체가 되면 조금 지나다 보면 나라에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푸는 그런 구조로 극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비트코인도 큰 어떤 뭐 좀 제법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가 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돈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수요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여기에 지금 이 추세선이 깨진 상태인데요, 그러면서 다시 여기를 위로 완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제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갔다면 이제 이 부분에서는 여기로 다시 안착하지 않는 이상, 일봉 마감해서요 9시에 여기를 다시 안착하지 않는 이상 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면 전저점을 깨는 과정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저점을 깨게 되면 우리가 남은 현금 40에서 45%를 들고 있는, 혹은 40에서 50% 정도 들고 있는 그 현금을 그때 소모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경기 침체가 되면 그 이후에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유동성을 공급했을 때 자산시장은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나고 보면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조금 지나면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주식도 그렇고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을 좀 겪으면서 좀 견디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실제로 확정 손실이라는 거죠. 미실현 손익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실현 손익인데 이게 그러니까 존버하는데 다 손실인 사람들의 비율인 거예요. 근데 지금 코비드 19 그러니까 코로나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사이클을 좀 보게 되면 이 차트 모양이 좀 2018년과 닮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횡보를 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되면 이게 이제 한 4, 5개월 정도 횡보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달밖에 아직 횡보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횡보를 좀 할 건데 이 기간은 지나고 보면 좋은 구간이었다라는 거고 이걸 다시 올릴 때는 비트코인 위주로 미니 불장이 반등이 한번 온 다음에 한번 떨어지고 거의 저점에 준하는 이전 저점에 준하는 정도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장이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올릴 때는 그때는 비트코인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횡보를 하는 동안에 매집을 할 때는 주요한 코인들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져나가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힘드시겠지만 좀 몇 달 정도만 좀 기다리면 그러면 좋은 시간이 일단은 올 것 같다고 봐요. 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만 오르게 되더라도 어쨌든 많이 오를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것까지만 좀 기다리면 좋은 어떤 분기점이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시기만 잘 견디면 한 1, 2년, 3년 정도, 한 3년? 길면 3년일 것 같아요.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자산시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투자를 계속한다는 전제하에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 힘들어지는 시점이 올 거고요. 지금 현금 들고 있다고 좋아하다 3년 동안 뭐 손가락 빨다가는 그 다음에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재차 몰아칠 때 그때 해결하기가 되게 힘들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시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되면 결국 빛을 볼 수 있으니까요. 잘 견디고 같이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그리고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신 선물방 그리고 멤버십방 이렇게 있으니까요. 현물하시는 분들은 멤버십방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누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비트켓 거래소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시드를 입금하시고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밑에 선물방 신청 구글 폼 링크에 신청해 주시면 선물방, 텔레그램 그리고 카톡방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